햇볕이 참 좋은 날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봄 기운이 가득 들어와 마음까지 따뜻해지던 그런 날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동네 식당에서 점심 약속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80대를 바라보는 친구도 있고 이제 막 60줄에 들어선 친구도 있었는데요. 만나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떠느라 어느새 식당 안에는 우리의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얼마 전에 아들한테서 용돈을 받았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 모두가 친구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궁금해했지요. 그 친구는 지난 명절 아들이 집에 와서 봉투 하나를 내밀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기도 아들이 용돈을 주니 기특하고 흐뭇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불편함이 남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친구는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땐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당연했잖아. 그런데 내려받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아이들도 있고 집도 아직 대출금 갚느라 바쁠 텐데 나한테까지 신경 쓰느라 얼마나 빠듯할까 싶어서 말이지.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문득 얼마 전 제 딸에게 용돈을 받았던 일이 생각나더군요. 저 역시 처음엔 딸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용돈을 받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분명 아이가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내게 용돈을 주느라 다른 걸 아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설마 용돈을 돌려줬어? 하며 물었어요. 그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돌려줬지. 마음만 받을 테니까 앞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했어. 대신 같이 맛있는 밥이나 먹자고 했지. 우리는 다 같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의 용돈을 거절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느낄 부담과 걱정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얼마 전 딸이 어렵게 용돈을 준비해서 보내줬는데 이상하게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더라고. 아이가 힘들게 번 돈일 텐데 엄마로서 그걸 어떻게 쉽게 쓸 수 있겠니?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는 용돈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절하는 게 맞는 건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까 봐서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렸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건 바로 아이들의 생활이 아닐까요?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돈이 정말로 기쁜 일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우리 시대 부모들이 가진 공통된 마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이웃 아주머니와 용돈 이야기를 나눈 그날 이후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놀란 표정과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사실 용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과 부모 간의 마음을 주고받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후배 역시 저처럼 결혼한 딸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배는 밝은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요즘 우리 딸이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돈을 받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저는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제 고민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더니 후배가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 마음이 고마워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얼마 전에 사위가 우연히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딸이 용돈 주느라 자기 건강검진도 미루고 작은 적금 하나 드는 것도 고민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 한편으론 안도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용돈을 마련하고 있을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후배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언니, 우리 때만 해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사정은 우리 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집값도 오르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솔직히 결혼한 자식들이 매달 돈 떼어서 보내는 게 쉽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 돈 받지 말고 애들이 여유 있을 때 가끔씩 얼굴이나 보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후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내가 용돈을 거절하면 우리 딸은 어떤 마음일지, 혹시 서운하거나 상처받지는 않을지 고민이 됐죠. 그래서 저는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딸한테 용돈을 안 받겠다고 말했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나도 고민이거든. 후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말 못했어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딸 입장에선 자기 성의를 거절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부모 자식 간의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짐이 될 수도 있더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의 형편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마음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어요. 후배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돈으로 표현되는 마음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배려가 담긴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질지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딸에게 저는 천천히 그리고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그동안 네가 보내준 용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부턴 엄마가 용돈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동안 충분히 네 마음 잘 받았으니까 이제부턴 너희 부부가 좀 더 편하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면 좋겠어. 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딸이 상처받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절대 내 마음이 부족했다거나 서운하다는 게 아니야. 엄마는 이제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충분히 만족하니까. 용돈 대신에 너희가 시간 날 때 자주 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엄마한테는 더 큰 행복이야. 그러자 딸은 조용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이 부담됐어요. 근데 엄마가 혹시 서운해할까봐 용돈을 끊자는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그날 저녁의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가벼워져 한동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짜 가족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작은 일기장을 꺼내서 딸과의 이야기를 천천히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을 때 딸이 느꼈던 고마움과 안도감, 그 모든 감정들이 저에게도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보내주는 용돈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은 사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효도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있었고 괜히 딸의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딸이 혹시라도 무리해서 다시 용돈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긴장을 풀 수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제 마음을 딸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부담 없이 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진정 바라는 건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모습이지 결코 용돈 몇 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느 날은 딸이 집에 놀러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다가 문득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 용돈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용돈 보내드리면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엄마가 뭐가 필요할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얼굴도 더 자주 보러 오게 되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더없이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와 딸은 돈 대신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딸이 저를 위해 종종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기도 하고 손주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작은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지요. 저는 또 가끔씩 딸 부부의 집에 직접 만든 음식을 가지고 가서 함께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용기는 사실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심지어 자신들도 용돈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도 자식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돈 몇 푼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이라도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자녀들도 분명히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 세대에게도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자주 얼굴을 보고 편하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무엇보다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애정 어린 말 한마디가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돈 문제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변화시킨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소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와닿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